나는 이수진, 서울 중구에 사는 32살의 공인회계사다. 대학 졸업 후 10년간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을 하며 손에 꽉 쥔 경력과 명성이 있었지만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은 그 모든 걸 묻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남편은 강민준, 대학교 동기로 처음 만났을 땐 함께 성장할 파트너라 말했지만 결혼식장 불꽃이 식은 뒤엔 그냥 재정을 지원해주는 아내로만 나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여자는 집안 잘 지키는 게 본분이라며 나의 직장을 경멸했고 강민준은 그런 어머니의 말에 늘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의 재정은 온전히 내가 책임졌다. 강민준이 신생기업 투자라며 매달 달라고 하는 돈, 가족 긴급 사항이라며 서명하라고 건네는 보증서.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걸 받아들였다. 그가 아직 성공하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속삭일 때마다 나는 괜찮아, 기다릴게라고 말했지. 그런 나의 마음을 이용한 건 줄도 모르고. 결혼관계 해지 판결서가 효력이 생긴 지 7일째였다. 서류상으로는 양측 합의이지만 진실은 강민준이 공동재산도 없고 빚도 없다며 강압적으로 이혼을 강요했다. 나는 그때 너무나 속상해서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냥 서명했다. 오후 2시, 우체통에 금태가 박힌 두꺼운 봉투가 들어있었다. 처음엔 법원 문서라고 착각했지만 봉투를 열자마자 눈이 화끈 달아올랐다. 제주도 바다 전망 성당에서 열리는 결혼식 초대장이었다. 신랑은 강민준, 신부는 정수빈. 그가 항상 오직 동료일 뿐이라고 말했던 그의 사무실 직원이었다. 초대장 안에는 두 사람의 합영사진이 끼워져 있었는데 강민준이 무릎을 꿇고 정수빈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우고 있었다. 사진 구석에 찍힌 날짜를 보자 나와의 결혼 생활이 아직 이어지던 지난해 10월이었다. 그때 그가 출장 중이라고 말하며 연락이 뚝 끊겼던 기간이었다. 초대장 안쪽엔 손글씨로 적힌 글이 더 있었다. 내가 이루어준 진실한 사랑, 축하해 주기를 바란다. 와서 증언해줘. 속이 뒤집히는 듯한 증오가 솟아올랐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의 번호였다. 수진아, 민준이 결혼한다는 거 알지? 우리는 너와 한 번 부부였던 걸 잊지 않아. 호텔 좌석도 예약해놨어. 와. 그 목소리는 마치 굶주린 사람에게 굶주림을 던지는 자선과 같았다. 나는 초대장을 꽉 쥐었다. 종이가 손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걸 느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초대장이냐? 이건 승리자인 그들이 패자인 나에게 던지는 최후의 모욕이었다. 그동안 겪은 슬픔과 원망은 갑자기 식어버렸고 대신 차가운 결연함이 심장을 감쌌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네, 꼭 갈게요. 축하해 드릴 게 많아서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컴퓨터를 켰다. 바탕화면에 저장된 강민준 재정 기록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했고 거기엔 지난 3년간 그가 나에게 빌린 모든 돈, 나의 서명이 있는 모든 보증서 스캔본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들은 성대한 결혼식으로 나의 패배를 선언하려고. 그럼 나도 이 결혼식에서 그들에게 잊지 못할 새 신축 선물을 줄게. 컴퓨터 화면에 뜬 스프레드시트 표는 나의 전문성이 빛나는 증거였다. 각 열에는 날짜, 금액, 송금용도, 강민준의 서명 사본이 링크된 파일명이 정리되어 있고 마지막 열에는 미상환이라는 붉은 글씨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 총액은 4억 8천만 원이었다. 이는 단순히 빌린 돈이 아니라 그는 이 돈으로 정수빈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제주도에서 사랑방을 마련했을 것이다. 나는 그 표를 문서 파일로 변환한 뒤 가장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인 이승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씨, 긴급한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가능한가요? 이 변호사는 나와 함께 여러 재무 분쟁 사건을 처리했던 인물로 회계사의 눈이라고 나를 칭찬할 정도로 나의 증거 정리 능력을 알고 있었다. 메시지 보낸 지 5분 만에 연락이 왔다. 수진 씨, 무슨 일인가?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 강민준 관련입니다.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고 그가 결혼 생활 중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혼했어요. 증거는 모두 준비했습니다. 전화 저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오후 3시 사무실로 와 모든 서류를 가져오게. 서류를 정리하는 와중에 강민준의 카톡이 왔다. 수진아, 초대장 받았지? 어머니가 연락했어? 정말로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사이가 끝났지만 좋은 관계로 남고 싶어. 속이 메스꺼렸지만 나는 미소를 띤 채 답했다. 물론이죠, 민준아.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결혼식에선 멋진 모습으로 갈게.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도 손은 떨지 않았다. 공인회계사로서 수많은 거짓된 재무보고서를 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 거짓말은 쉽게 할 수 있었다. 오후 3시, 이 변호사의 사무실. 서류를 모두 펼쳐놓자 이 변호사는 안경을 떼고 눈을 비벼보았다. 이게 전부야? 3년 동안 4억 8천만 원. 그리고 이 보증서 5건은 각각 1억 원씩인데 이건 강민준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에 너가 보증인으로 서명한 거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는 부모님 건강 문제나 사업 자금 회전이라고 속였어요. 이혼할 때는 이런 건 전혀 안 언급했죠. 이 변호사는 펜으로 서류를 두드리며 설명했다. 가족관계법상 결혼 중에 발생한 빚은 공동부채로 볼 수 있지만 강민준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이혼 시 숨겼다면 이는 그의 개인 부채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이 보증서, 너가 가족 긴급이라는 거짓 사유로 쏘가 서명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넌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반대로 강민준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의 말은 나의 심장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우선 해야 할 건 2가지다. 첫째, 재산 보전 신청이다. 강민준이 결혼 전에 자산을 옮기기 전에 법원에 신청해서 그의 집과 차, 은행 계좌를 동결해야 해. 둘째, 채권 공증이다. 이 모든 증거를 공증원에 제출해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면 추후 집행이 쉬워진다. 이 변호사는 바로 담당 변리사를 불러 작업을 시작시켰다. 나는 그때 초대장을 이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다. 이 결혼식에서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모욕을 안겨주고 싶어. 이 변호사는 초대장을 살펴본 뒤 미소를 냈다. 좋은 생각이야. 공적인 자리에서 증거를 제시하면 그의 명예는 영원히 망가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해. 강민준이 이 돈으로 정수빈에게 선물한 물건, 혹은 그들의 동거 증거가 있다면 더욱 좋아. 이혼 중에 불륜을 했다는 사실도 법적 이점이 될 수 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갑자기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민준의 전 직원이자 나에게 한 번 사장님 행동이 좀 이상해라고 속삭였던 김민주 씨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김민주 씨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결혼식까지는 2주가 남았다.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전화가 3번 울렸다가 연결되었다. 문서이수진 사장님. 김민주 씨의 목소리는 겁먹은 듯 떨렸다. 그녀는 작년 겨울 강민준의 사무실을 그만뒀는데 그때 강민준이 업무 능력 부족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냥 정수빈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한 핑계라고 추측했다. 민주 씨, 편한 시간인가요? 당황하게 해서 미안해.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었다. 강민준 씨의 결혼식에 초대받았어요. 그 전에 당신이 예전에 말했던 기상한 행동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 전화 저쪽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저도 그 사실을 들었어요. 정수빈 씨와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땐 그 2사람이 명백히 연인 관계였어요. 강민준 사장님은 매달 정수빈 씨에게 카드로 돈을 보내고 주말엔 함께 제주도에 갔어요. 저는 그걸 보고 시끄러워져 그만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굳어졌다.
사장님, 당신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저는 한 가지 걸 가지고 있어요. 강민준 사장님이 정수빈 씨 이름으로 제주도에 아파트를 빌린 계약서 사본이 저는 우연히 복사해 둔 거예요. 나의 심장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 계약서를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카드 사용 기록도 있다면? 있어요. 저는 정수빈 씨가 사장님 카드로 명품 가방을 샀을 때 영수증을 찍어놨어요. 그때 딕에 누구 돈인지 아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녀가 이제 이 돈은 내 남편의 것이니 내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김민주 씨는 그 순간의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사장님, 저는 이 증거를 모두 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저녁 7시 홍대 근처 카페에서 김민주 씨를 만났다. 그녀는 검은색 파일을 가져왔고 안에는 제주도 아파트 임대 계약서 사본,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 심지어 강민준과 정수빈이 함께 식당에 갔을 때의 영수증이 모두 담겨 있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료는 월 80만 원이었고 결제자는 강민준이었다. 영수증의 날짜는 모두 나와의 결혼 생활 기간이었다. 이것으로 강민준이 공동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죠. 김민주 씨는 묻자 나는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민주 씨. 이걸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이 변호사에게 새로 얻은 증거를 모두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빙글빙글 웃었다. 수진 씨, 이것으로 완벽해졌다. 강민주는 이제 도망갈 길이 없다. 저는 지금부터 재산 추적 의뢰를 할게요. 그가 은행에 숨긴 비밀 계좌도 찾아낼 수 있을 거다. 그의 말에 나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음으로 경제기자인 박하은 씨에게 연락했다. 박 기자는 작년에 나의 중소기업 재무구조 개선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으며 나의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아, 이 회계사님. 무슨 좋은 소식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차다. 제주도에서 다음 주 토요일에 강민준 씨의 결혼식이 있는데 관련해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그는 제가 지원한 자금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재무적 불법 행위가 있었어요. 당신이 구연히 참석해서 기사를 쓰시면 어떨까요? 나는 핵심을 직접 말하지 않고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박 기자는 순간 침묵했다가 정말인가요? 기업인의 거짓과 진실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었는데 딱 좋은 사례네요. 제가 자체적으로 초대장을 받는 척 할게요. 결혼식장에서 연락할게. 통화를 끝낸 뒤 나는 미용실에 예약했다. 지난 3년간 나는 강민준이 단순하게 입어라고 말하는 대로 평범한 옷만 입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다. 저는 결혼식에 갈 거예요. 가장 능숙하고 멋진 스타일로 해주세요. 미용사는 나의 눈빛을 보고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미용실에서 나온 뒤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수진아, 결혼식 날 옷은 잘 준비했어?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안 돼. 다른 사람들 말이 안 좋아질 거야. 그녀는 여전히 나를 통제하려 했다. 네, 시어머니. 편안한 옷으로 갈게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들은 아직도 나를 예전의 그 순진한 아내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 변호사로부터 문자가 왔다. 재산 보전 신청이 승인됐다. 강민준의 모든 자산이 동결됐고 비밀 계좌 2개도 찾아냈다. 총액 3억 2천만 원이 있었어.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컴퓨터를 켰다. 빨간색 축하 봉투에 넣을 문서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그 안에는 채권 확인 통지서와 법원 재산 보전 결정서 복사본이 들어갈 것이다. 그때 강민준이 카톡을 보냈다. 수진아, 결혼식 전날 저녁 만나서 한잔할까?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
나는 이메일로 온 결정서를 PDF로 저장하며 답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나요? 그의 속임수는 이제 나의 레시피가 되었다. 나는 그와의 만남에서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의 결혼식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할 뿐. 강민준이 제안한 장소는 우리가 데이트했던 서울타워 근처의 스테이크하우스였다. 그가 추억을 회상하고 싶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냥 마지막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걸 알았다. 만나기 전에 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강민준과 만납니다. 그는 아마도 재정 관련해서 말을 꺼낼 거예요. 녹음은 해도 되는지요? 10분 뒤 답장이 왔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녹음 기기를 쓰는 건 위험하니 휴대폰 통화 연결 기능을 이용하세요. 저는 듣고 있을게요. 저녁 8시 집에 도착했다. 강민주는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을 따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멋지게 옷을 입었지만 눈 밑의 검은 자국은 피로를 감출 수 없었다. 수진아, 왔어. 오래 기다렸어. 그는 미소를 띈다지만 그 미소는 표면적일 뿐이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고 미리 설정해둔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었다. 통화는 이 변호사에게 연결된 상태였다. 어때? 이곳 아직 기억나지? 강민준이 와인을 나에게 따라 주었다. 네, 기억나요. 나는 가볍게 답했다. 이혼한 뒤 잘 지냈어? 혼자 사는 게 편해? 그의 질문은 마치 관심을 표하는 것 같지만 눈빛은 나의 경제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럭저럭 잘 지내요? 일이 바빠서. 나는 음식 메뉴를 펼쳐 그의 시선을 돌렸다. 요리가 나온 뒤 강민주는 수저를 꺼내며 말했다. 수진아, 결혼식 축의금은 꼭 가져오지 않아도 돼. 너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그의 말은 겸손해 보이지만 속은 내가 그리 큰 돈을 못 가져올 거다라는 뜻이었다. 괜찮아요. 당신의 결혼이니 제 마음이라도 전해야겠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고 강민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가 나를 여전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우스울 따름이었다. 사실, 수진아, 나 지금 좀 급한 상황이 있어?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결혼식 비용과 제주도 아파트 비용 때문에 돈이 좀 부족해. 너 혹시 마지막으로 도와줄 수 없어? 나는 속으로 웃었다. 기다리던 순간이 왔었다. 얼마가 필요해요?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묻는다. 아마 500만 원 정도면 돼.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그의 눈빛은 간절해 보인다. 500만 원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민준아, 지난 3년간 너가 나에게 빌린 4억 8천만 원은 언제 갚아줄 거야? 그것보다 500만 원이 더 중요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자 강민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뭔 말이야? 그 돈은 우리 공동으로 투자한 거였잖아. 손해봤잖아. 그는 눈을 피하며 변명했다. 공동 투자. 그래. 그럼 왜 너의 은행 계좌에 3억 2천만 원이 들어있어? 그리고 정수빈 씨 이름으로 제주도의 아파트를 빌렸어? 그 돈은 나의 돈이잖아. 나는 목소리를 살짝 높였다. 강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넌 어떻게 그걸 알았어? 나는 공인회계사잖아요. 돈의 흐름은 다 알 수 있어요. 나는 미소를 띈다. 그 순간 강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이수진, 너 이런 걸 왜 지금까지 안 말했어? 너는 결혼식에서 나를 망치려는 거지? 그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주변 손님들의 시선을 받자 급격히 낮췄다. 나는 아무것도 하려는 게 없어요. 그냥 내 돈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오늘 만남은 여기까지 할게요. 결혼식에서 봐요.
나는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갔다. 강민주는 뒤에서 이수진, 너 기다려. 라고 외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가방 안에 휴대폰 통화를 끊고 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녹음 잘 됐어요. 완벽하게 됐어. 이 녹음은 그가 자신의 빚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이 변호사의 답변은 나의 확신을 강화했다. 다음 날 나는 맞춤법 장사에게 갔다. 흰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지난 3년간의 슬픔과 억울함이 모두 사라진 모습이 보였다. 이 옷 정말 잘 어울려요. 능숙한 느낌이 물씬 나요. 법장사가 칭찬했다. 나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복수를 시작하자. 결혼식 전날 아침, 나는 제주도로 출발했다. 이 변호사는 모든 준비가 끝났어. 법원 문서도 복사본을 잘 준비했고 박 기자도 결혼식장에 도착할 거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비행기 창밖을 보면 파란 바다와 하얀 구름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우리가 결혼을 약속했던 곳이자 이제 강민준과 정수빈의 결혼식이 열리는 곳이다. 하지만 오늘 그곳은 그들의 지옥이 될 것이다. 나는 빨간색 축하 봉투를 가방 안에 단단히 쥐고 미소를 띈다. 복수의 무대는 이제 시작된다. 결혼식 시작 시간인 오후 2시 30분, 제주도 바다 전망 성당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흰색 맞춤 정장에 단순한 은색 귀걸이를 달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았지만 대부분이 강민준의 전 아내라는 레이블로만 나를 인식했을 것이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자 파란색 장식과 흰색 장미로 꾸며진 공간이 펼쳐졌다. 강민준의 부모님은 앞줄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 입꼬리를 살짝 치켜들었다. 수진아, 왔어. 저기 뒤줄에 앉아. 그녀는 나를 뒤로 향하게 하려 했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 민준아가 저에게 앞줄 좌석을 예약해 주셨어요. 혹시 잊어버리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앞줄 가장자리에 앉았고 거기서 강민준과 정수빈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정수빈은 하얀 결혼 예복을 입고 성당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을 짙게 하고 커다란 보석 반지를 손가락에 꼭 쥐고 있었다. 나는 그 반지를 보고 미소를 띠다. 그것이 바로 사진 속에서 강민준이 끼워준 반지였고 구매 비용은 나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이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다. 이수진 회계사님. 낯익은 목소리였다. 경제기자 박하은 씨였다. 그녀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박 기자, 잘 왔어요.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제가 신호를 주면 기사를 써주세요. 박 기자는 미소를 띠며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때 성당 안에 불이 어두워지고 결혼식 행진곡이 시작되었다. 정수빈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강민준도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지만 그 눈빛에는 어제 만남의 혼란스러운 기억이 아직 남아 있었다. 사제가 결혼식을 진행했다. 강민준 씨, 당신은 정수빈 씨를 평생 동안 사랑하고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수빈 씨, 당신은 강민준 씨를 평생 동안 사랑하고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서약을 하는 순간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나는 그저 빨간색 축하 봉투를 가방 안에 단단히 쥐고 있었다. 서약이 끝나고 사회자가 확성기를 들고 말했다. 이제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할 손님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나와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차분히 앉아 있었다. 강민준과 정수빈은 서로 손을 잡고 기대에 찬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부자가나 유명인사의 축하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때 나는 일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강민준과 정수빈의 표정은 갑자기 놀란 것으로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뭐 하고 있어? 앉아. 라고 속삭였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무대에 올라갔다. 사회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분은 강민준 씨의 전 아내 이수진 씨이시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건가요? 네, 축하 메시지와 함께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확성기를 받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았다. 문서 강민준이 다가오려 했다. 수진아, 너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 민준아, 잠시만요. 이것은 당신과 정수빈 씨의 행복을 위한 선물이니까. 나는 그를 막고 말았다. 그때 정수빈이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다. 이수진 씨, 당신은 너무 심했어요. 우리 결혼식에 와서 이런 장난이 아니에요. 정수빈 씨.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나는 빨간색 봉투를 열고 안에 들어있는 문서를 꺼냈다. 여기에는 채권 확인 통지서와 법원 재산 보전 결정서가 있습니다. 강민준 씨는 지난 3년간 나와의 결혼 생활 중에 투자와 가족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총 4억 8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정수빈 씨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고 제주도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나는 문서를 높이 들었다. 이 모든 사실은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영수증, 그리고 강민준 씨 본인이 어제 인정한 녹음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강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정수빈은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 박 기자는 카메라로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강민준 씨는 이혼 시 공동재산과 빚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법 제82조에 위반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문서를 시의자에게 맡기고 강민준과 정수빈을 직접 바라보았다. 축하합니다. 이 감정빚을 오늘 함께 받아주세요. 그 순간 정수빈의 아버지가 일어섰다. 그는 기업가로 유명한 정 회장이었다. 강민준, 이게 무슨 일이냐? 그의 목소리는 성당 안에 울려 퍼졌다. 강민준은 공황 상태로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이수진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속삭임을 하며 강민준을 쳐다보았고 일부 손님은 이미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박 기자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해하고 끄덕이며 노트를 빠르게 적고 있었다. 이제 진정한 복수의 시작이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성당 각구석에 울려 퍼자 정수빈이 아버지 라 외치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결혼 예복이 바닥에 묻히고 화장이 번져 얼굴이 어지러워 보였다.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민준 오빠가 나에게 준 건 오해. 정 회장이 소리치며 강민준을 가리켰다. 이 남자가 전 아내의 돈으로 너에게 선물을 사고 결혼식까지 치르는 건 오해냐? 강민준이 정 회장, 제가 설명드릴게 라며 다가가려 했지만 정 회장의 경호원이 그를 막았다. 하지 마. 이제 너와 우리 집 수비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 정 회장은 딱지처럼 말했다. 결혼식은 이제 끝난다. 모든 손님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성당 안의 혼란은 격렬해졌다. 카메라 촬영 소리, 사람들의 속삭임 소리, 강민준 부모님의 탄식 소리가 뒤섞였다. 시어머니가 정 회장, 이건 좀 라며 간섭하려 했지만 정 회장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강 부인, 당신의 아들은 명예를 모르는 사람이군요. 우리 집 명예를 더럽히는 짓을 하다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주황색으로 변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민준은
이제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향해 돌아보았다. 이수진, 너 이런 짓을 왜 해? 우리는 한 번 부부였잖아. 나는 걸어가 그에게 다가갔다. 한 번 부부였기 때문에 내 돈을 갚아야 하는 거지. 너가 나에게 한 건 모욕이었어. 이제는 그 모욕을 돌려주는 거다. 나는 목소리를 크게 했다. 내가 참된 사랑을 위해 나를 이용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강민준이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걷어냈다. 조심해. 지금 너의 행동은 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 그때 성당 문이 열리고 이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법원 문서를 들고 있었다. 강민준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 씨의 변호사 이승호입니다. 이 변호사는 문서를 강민준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재산보전 강제집행 통지서입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 집, 차량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4억 8천만 원의 채권을 갚기 전까지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강민준이 문서를 보고 이건 불법이다. 라 외쳤다. 나는 그 돈을 공동 투자로 썼어. 이혼할 때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다면 공동 투자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당신의 재정 흐름을 모두 추적했습니다. 그 돈은 정수빈 씨의 명품 구매와 제주도 아파트 임대료로 쓰였습니다. 공동 투자라 할 수 없는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박 기자가 이때 다가와 강민준에게 묻었다. 강민준 씨, 이수진 씨의 주장은 사실인가요? 전 아내의 돈으로 새 아내에게 선물을 준 건 맞나요? 카메라 렌즈가 강민준의 얼굴에 맞춰졌다. 강민준은 패닉 상태에서 거짓말. 이 모든 건 이수진이 꾸민 음모야. 라 외쳤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이 변호사와 박 기자에게 인사를 하고 성당을 나갔다. 바깥은 제주도의 따뜻한 햇살이 쨍했고 바다 풍기가 나의 얼굴을 스쳤다. 가방 안의 빨간색 봉투는 이제 비어 있었지만 나의 심장은 오래도록 답답했던 감정이 풀린 듯 가벼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주 씨의 문자였다. 사장님, 뉴스를 봤어요. 강민준 씨 결혼식 폭발 기사가 나왔어요. 나는 카페에 들어가 인터넷을 검색했다. 기업인 강민준, 전 아내 돈으로 결혼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경제 뉴스 첫 페이지에 올라 있었다. 박 기자의 기사에는 강민준과 정수빈의 혼란스러운 모습, 법원 문서 사진, 은행 거래 내역이 모두 실렸다. 댓글은 이미 수천 개가 달렸다. 정말 못됐어. 이수진 씨 정당한 복수. 강민준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해 대부분이 나를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저녁, 호텔에서 이 변호사와 만났다. 오늘 일은 잘 됐어요. 강민준이 이제 갈 길이 없어졌어. 이 변호사는 미소를 냈다. 내일부터는 채권 집행 절차를 시작할게요. 그의 비밀 계좌에 있는 3억 2천만 원은 먼저 회수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그의 집과 차를 매각해서 받을 거예요. 그럼 강민준이 법적 처벌을 받나요? 나는 묻었다. 물론이다. 거짓 진술, 재산 은닉, 위조 문서 혐의까지 있으니까 최소 1년 이상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밤 강민준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통화 연결을 이 변호사에게 넘겼다. 이수진, 너에게 미안해. 돈을 갚을게. 그냥 기사는 지워달라.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민준 씨, 저는 이수진 씨의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대답했다. 기사는 언론의 자유임으로 지울 수 없고 당신은 지금부터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 내일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전화가 끊긴 뒤 나는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이 혼란스러운 결혼식이 끝나면 해방감을 느낄 줄 알았지만 지금은 평온함이 느껴졌다.
나는 강민준에게 원한을 풀기보다 자신을 찾은 거였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나의 고객인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문자였다. 이 회계사님, 오늘 뉴스를 봤어. 정말 대단하셨어요. 우리 회사 재무 컨설팅도 맡겨드릴게요.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미소를 띠었다. 이제 나의 새로운 시작이 온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나의 회계사 사무소 문 앞에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수진 회계사님, 강민준 씨의 법적 처벌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재산 회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나요? 나는 그들에게 단순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사무소로 들어갔다. 지금은 기사보다 실제 업무가 더 중요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비서 이우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사장님, 강민준 씨 측에서 변호사 연락이 왔어요. 협상으로 해결하자고 말했어요. 협상은 이미 끝났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이 변호사에게 넘기고 우리의 준비는 계속해. 3일 뒤 법정 공판이 있잖아. 이우진은 알겠습니다라고 답고 나갔다. 나는 새로운 고객의 재무보고서를 열었다. 제주도에서 연락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회사 문서였다. 오후 2시 법원에서 공판이 시작되었다. 강민준은 검은 옷을 입었지만 수염을 안 기르고 눈 밑에 검은 자국이 깊어 보였다. 그의 변호사는 이수진 씨가 과도한 복수를 위해 증거를 과장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변호사는 은행 거래 명세, 카드 사용 기록, 심지어 강민준이 정수빈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이 돈은 아내가 모르게 모은 거야 까지 제출했다. 판사님, 이 모든 증거는 강민준 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거짓 진술했음을 증명합니다. 이 변호사는 목소리를 굳혔다. 가족관계법 제82조에 따르면 결혼 중에 발생한 개인 부채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며 거짓 진술은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민준은 법정에서 나는 잘못했어요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판사는 그의 모습을 무심히 지나쳤다. 공판이 끝난 뒤 강민준이 나를 붙잡았다. 수진아, 우리는 정말 끝인가? 한 번만 용서해줘. 그의 손은 떨렸다. 끝은 너가 결정했어. 나는 그의 손을 밀쳐냈다. 내가 나의 돈으로 정수빈에게 반지를 사줬을 때 끝이 났다. 이 변호사가 강민준 씨, 이제 법원에서 기다려야 합니다라며 그를 데리고 갔다. 나는 법원 앞에 서서 햇살을 맞았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 이틀 후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민준은 재산은닉과 거짓 진술로 인해 200만 원 벌금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억 8천만 원의 채권은 모두 갚아야 했다. 그의 은행 계좌에 있는 3억 2천만 원이 먼저 회수되었고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그의 아파트와 차량을 매각해서 받을 계획이었다. 이 변호사가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그동안 쌓았던 긴장감이 모두 풀렸다. 업무는 갈수록 잘 되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연락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우리 회사 재무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어려웠는데 이 회계사님의 분석은 명확하네요라고 칭찬했다. 이렇게 개선하면 다음 분기부터 이익이 나올 거예요. 나는 그에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그는 즉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날 오후 새로운 고객 문의가 3건 들어왔는데 모두 뉴스를 보고 찾아왔어요라고 말했다. 이유진이 사장님, 강민준 씨의 아파트가 매각 중이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가격이 시세보다 30% 싸네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냥 알았어라고 답했다. 그의 재산은 이제 나의 채권을 갚는 수단일 뿐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주 씨였다. 사장님, 저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강민준 씨의 전 사무실 직원들이 다 그만뒀어요. 정말 축하해. 사실 저는 다른 분들에게 사장님 이야기를 했어요.
강민준 씨처럼 남편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많아요. 그들도 사장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해요. 김민주 씨의 말을 듣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지금까지 나는 자신의 복수만 생각했지만 다른 여성들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박 기자와 카페에서 만났다. 이 회계사님, 강민준 씨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수빈 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로 갔답니다. 그녀는 기사를 보여줬다. 기업인의 거짓, 감옥으로 끝나다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이 기사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연락했어요. 남편에게 재정을 빼앗겨서 기혼 시 속임당했다는 이야기들이에요. 박 기자, 그런 여성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나는 갑자기 말했다. 나의 경험과 전문성을 이용해서 재산 보호 방법, 법적 절차, 증거 모으는 방법,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세미나를 열고 싶어. 박 기자는 눈을 크게 뜨고 정말인가요? 그럼 저도 기사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카페에서 나온 뒤 나는 강민준이 매각 중인 아파트 광고를 보았다. 사진 속 아파트는 우리가 함께 살았던 곳이었고 벽에는 우리의 결혼 사진이 걸렸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나는 그 광고를 지나치고 앞으로 걸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 변호사의 문자였다. 강민준의 차량 매각금 8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나머지 8천만 원은 다음 주에 입금될 거예요. 모든 돈을 회수하게 됐다. 하지만 이제 돈보다 중요한 건 다른 게 생겼다. 나는 복수를 통해 자신을 찾았고 이제 그 경험을 이용해서 다른 여성들을 돕고 싶었다. 집에 돌아가서 나는 컴퓨터에 여성 재산 보호 가이드라고 문서를 만드는 걸 시작했다. 첫째 항목에는 항상 재정 기록을 남겨라라고 적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목표였다. 나처럼 아픔을 겪는 여성이 줄어들게 하는 것. 다음 날 아침, 이유진이 사장님, 세미나 신청자는 하루 만에 50명이 넘었어요. 라고 기뻐하며 말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따뜻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띠었다. 이제 나의 삶은 단순히 이수진이 아니라 다른 여성을 돕는 이수진으로 새롭게 시작된다.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전에 없이 충만했다. 세미나가 열리는 날 서울 중구의 회의실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50명 넘는 신청자 중 대부분이 30대, 40대 여성이었고 그들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다. 나는 앞장에 서서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켰다. 첫 슬라이드에는 여성, 재산을 지켜라라는 제목과 함께 결혼식에서 사용했던 그 빨간색 봉투 사진이 작게 삽입되어 있었다. 그것은 나의 시작이자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신호였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 대부분이 재정을 남편에게 맡겼다. 결혼 후 직업을 그만뒀다는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결혼은 파트너십이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저도 3년 동안 재정을 남편에게 완전히 맡겼고 결국 이혼 당시 한 푼의 공동 재산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내 이야기를 하자 아래에 속삭임 소리가 나왔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이 회계사님, 저는 남편이 투자라고 해서 2억 원을 주었는데 지금은 그 돈의 행방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먼저 그 투자에 대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넘겼다. 은행 송금 기록, 남편이 서명한 약속장, 심지어 카톡 메시지라도 좋습니다. 이 모든 걸 공증원에 제출하면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고 추후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어서 이 변호사가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고 참가자들의 질문은 끊이지 않았다. 이혼 시 공동재산이 없다고 속였다면? 보증서에 서명했는데 후회된다면? 각 질문에 대해 나와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답변을 했다.
문서 중간 휴식 시간에 한 여성이 나에게 다가왔다. 이 회계사님, 저는 강민준 씨의 친척입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살짝 놀랐다. 그는 감옥에서 기수진이 날 복수하기 위해 모든 걸 꾸몄다고 투덜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가 항상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세미나에 와서 정말 잘 왔어요. 저도 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더욱 확신이 생겼다. 이 세미나가 정말로 필요한 거였다. 세미나가 끝난 뒤 많은 참가자들이 나에게 인사를 했다. 이 회계사님의 이야기로 용기가 났어요. 저도 직업을 다시 찾고 싶어요. 그들의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됐다. 박 기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이 회계사님, 오늘 세미나 기사를 썼어요. 여성의 재정 자립, 시작하는 단계라는 제목이에요. 많은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저녁, 회사에 돌아오자 이유진이 기뻐하는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사장님, 대형 기업에서 컨설팅 제안이 왔어요. 여성 직원 재산관리 교육을 의뢰했는데 담당자는 오늘 세미나 참가자였다고 해요. 그녀가 건네준 제안서에는 계약 금액 5천만 원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이건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는 제안서에 서명하는 걸 시작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강민준의 전 사무실 직원이었던 김민주 씨였다. 사장님, 강민준 씨가 감옥에서 휴가 나왔어요. 저는 지하철에서 그를 봤는데 옷도 낡고 헝클어졌어요. 정수빈 씨는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래. 나는 평온하게 답했다. 그의 처지는 이제 나와 관계없는 일이었다. 이틀 후, 나는 강남의 한 비즈니스 룸에서 미팅을 하고 있었다. 대형 기업의 인사본부장과 여성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렸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들어왔고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이 강민준이었다. 그는 회색 재킷을 입고 넥타이를 제대로 매지 않았고 볼에는 상처가 있었다. 강민준이 나를 보자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수진아. 그는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본부장에게 말했다. 본부장님, 이어서 이 교육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본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쳐다봤지만 좋아요라고 답했다. 강민준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꼼짝없이 서서 우리의 미팅을 지켜보았다. 미팅이 끝난 뒤 강민준이 나를 붙잡았다. 수진아, 저는 지금 집도 없고 돈도 없어. 한 번만 도와줘.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도움. 그때 너가 나의 돈으로 정수빈에게 반지를 사줬을 때 나에게 도움을 청했어? 나는 그의 손을 밀어내었다. 내가 지금 겪는 건 너의 잘못이야. 스스로 책임져. 나는 승강기에 들어갔고 강민준은 그대로 서 있었다. 승강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복수를 원했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지나간 사람일 뿐이다. 집에 돌아가서 나는 전산기에 여성재산보호소라는 문서를 만들었다. 설명회를 계속 열고 무료 상담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 변호사와 박 기자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제주도 결혼식에서 만났던 정 회장의 문자였다. 이수진 씨, 강민준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재무자문도 맡겨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성재산보호소에 후원금을 보내겠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이 아름답게 불빛을 내고 있었다. 지난 3년의 아픔은 여전히 기억에 남지만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단순히 공인회계사 이수진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돕는 이수진이 되었고 이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때 이유진이 문자를 보냈다. 사장님,
다음 주 설명회 신청자는 100명이 넘었어요. 나는 미소를 띠었다. 이 길은 계속될 것이다. 여성재산보호소가 문을 연 날 정 회장이 직접 축하해 주러 왔다. 그는 3천만 원의 후원금을 입금했어. 이 돈으로 무료 상담실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률 비용도 지원해 줘라고 말하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정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많은 여성을 돕게 될 거예요. 아니, 감사해야 할 건 저야. 수진 씨 덕분에 수빈도 잘 돌아보고 우리 기업도 명예를 지켰어.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보호소에는 이 변호사가 매주 2일씩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박 기자는 여성재정 이야기 칼럼을 통해 보호소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다. 김민주 씨는 새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사장님, 저도 이렇게 돕는 게 정말 뜻깊어요. 그녀가 전화 기록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그동안의 고통이 모두 의미 있었다는 걸 느꼈어. 오후 3시 첫 설명회에서 돈을 빼앗긴 이야기를 한 40대 여성 박미경 씨가 찾아왔다. 이 회계사님, 제가 남편에게 빌린 2억 원을 다 회수했어요. 그녀는 법원 결정서를 펼쳐 보였다. 은행 기록과 카카오톡 문자를 공증해서 제출했더니 법원이 즉시 재산 동결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에게 이제 직접 재정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라고 묻자 그녀는 확실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알바를 시작했고 저축도 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회계 수업도 듣기로 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빛났다. 이런 모습이 바로 보호소를 만든 이유였다. 그때 이유진이 급히 다가왔다. 사장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민준 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도망치려다 붙잡혔어요. 강민준은 감옥에서 나온 뒤 빨리 돈을 번다는 생각에 불법 사업에 참여했고 결국 빚을 지고 도망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관은 그가 지수진이 날 망쳤다고 투덜거리고 있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재판은 불가피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운명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저녁, 센터 직원들과 간단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박 기자가 오늘 기사에 여성재산보호센터 1개월 만에 50건 상담 완료라고 적었어. 많은 기업에서 후원 의사를 밝혔어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통화를 받았다. 수진아, 민준이 또 감옥에 들어갔어.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낮고 가녀렸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가진 건 시어머니, 그건 강민준이 스스로 만든 잘못이에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때 당신이 나의 직업을 경멸하고 그의 잘못을 감싸줬을 때 이런 결과가 예상됐어요. 전화 그쪽에서 오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잘못했어. 수진아, 미안해. 그녀가 겨우 말했다. 시어머니, 이제 강민준에게 책임을 져야 해요. 그 외에는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용서하지는 않지만 원한은 더 이상 없었다. 그냥 지나간 사람일 뿐. 이틀 후 대형 증권사에서 컨설팅 제안이 왔다. 이 회계사님의 여성재산보호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여성 투자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싶어요. 담당자는 나에게 제안서를 건네주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투자하고 재정을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나는 제안서를 읽으며 미소를 봤다. 이것은 단순한 컨설팅이 아니라 여성의 재정 자립을 돕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좋아요.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담당자는 기뻐하며 다음 주에 세부 내용을 논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센터에 돌아오자 김민주 씨가 사장님,
강민준 씨의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3년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그녀는 뉴스를 보여줬다. 기사에는 강민준이 수감복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로 법원을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래. 나는 그냥 답했다.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나를 불렀다. 이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녀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수진 씨의 이야기로 용기를 땄고 센터의 법률 상담도 받았어요. 이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이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졌다는 걸 느꼈어. 화이팅 하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센터에 와요. 그녀는 아이를 안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에 돌아가서 나는 결혼식에서 사용했던 빨간색 봉투를 꺼냈다. 지금은 그 안에 법원 문서가 아니라 센터를 지원한 사람들의 명단과 수혜자들의 감사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컴퓨터를 켰다. 여성 투자 교육 프로그램 세부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해외에서 온 문자였다. 제주도 결혼식에서 만났던 한 외국 기자가 이수진 씨의 이야기를 기사로 썼는데 많은 해외 여성들이 반응이 좋아요. 인터뷰를 해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었다. 나는 네, 기꺼이라고 답했다. 이제 나의 이야기, 그리고 여성들의 이야기는 더 넓은 세상으로 갈 것이다. 해외 기자의 인터뷰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됐다. 영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자막으로 뜨고 화면 속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접속한 여성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이수진 씨, 한국 여성의 재정 자립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재정을 지키는 건 인격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나는 결혼식에서 썼던 빨간색 봉투의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었다. 이 봉투 안에 한때 법원 문서가 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감사 편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인터뷰가 끝났을 때 댓글은 10만 개를 넘었고 해외 여러 여성단체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다. 박 기자가 이제 한국형 여성 재산보호 모델이 세계로 나갈 거예요라고 기뻐하며 말했지만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음 주는 여성 투자 교육 프로그램 출시 기념 행사가 있고 센터도 2호점을 오픈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행사 당일 컨퍼런스 센터는 기업인과 여성 활동가들로 가득 찼다. 정 회장은 기조연설을 했고 이수진 씨의 열정이 많은 여성을 변화시켰다고 칭찬했다. 증권사 담당자는 첫 번째 교육과정에 200명이 신청했고 앞으로는 지역별로 순회교육도 진행할 거예요라고 발표했다. 그때 관중석에서 손이 들렸다 박미경 씨였다. 그녀는 이제 작은 카페를 차리고 센터의 자원봉사도 하고 있었다. 이 회계사님, 저는 교육 프로그램에 기부금을 내고 싶어요. 그녀는 마이크를 받고 말했다. 저처럼 어려웠던 여성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돕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다. 이어서 지난 세미나에 참석했던 아이를 아는 여성도 저도 자녀 교육 기금을 모으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거예요라고 말했고 기부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행사가 끝난 뒤 이 변호사가 나에게 다가왔다. 강민준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 미안하다고 적었지만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그는 편지를 건네주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버려도 돼. 저는 그의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이 변호사는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센터 2호점 법률 상담실도 준비됐고 다음 주부터 운영할 거예요. 저녁, 김민주 씨와 함께 센터 1호점을 돌아보았다. 벽에는 수혜자들의 성공 이야기와 사진이 걸려 있었고 감사합니다라는 손글씨 편지가 장식되어 있었다. 사장님,
저는 다음 달부터 센터 2호점에서 담당자로 일하게 됐어요. 김민주 씨는 기뻐하며 말했다. 저도 사장님처럼 다른 여성을 돕고 싶어요. 잘할 거야. 나는 그녀의 어깨를 살짝 툭툭 쳤다. 가는 길에 우리는 예전에 강민준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 앞을 지났다. 이제는 다른 회사가 들어차 있고 그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장님, 강민준의 아파트는 매각되고 그의 부모님도 시골로 돌아갔어요. 김민주 씨가 말했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삶은 이제 나의 관심 밖에 있었다. 집에 돌아가서 나는 책상 위에 빨간색 봉투를 다시 꺼냈다. 안에 들어있는 감사 편지 중 하나를 꺼내 읽었다. 이수진 씨 덕분에 1억 5천만 원을 회수했고 이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도 다음 주부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할 거예요. 서명은 지난 세미나 참가자 박 씨였다. 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이 아름답게 불빛을 내고 있었고 휴대폰에는 새로운 상담 문의가 왔다. 이수진 씨, 저는 남편에게 재정을 빼앗겼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내일 센터에 와주세요라고 답했다. 그때 문득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던 그날의 기분이 떠올랐다. 그때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공인회계사로서의 경력을 쌓았고 여성재산보호센터를 통해 많은 사람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다음 달에는 일본과 중국 여성단체와의 협력회의가 있고 내년에는 아시아 여성재산자립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들의 힘을 모으는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었다. 잠들기 전 나는 컴퓨터에 여성재산보호센터 연례보고서를 작성했다. 첫 줄에는 우리의 목표는 여성이 재정을 지키고 자신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적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는 개원 6개월 만에 200명 이상의 여성을 돕고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회수시켰다. 이 숫자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빨간색 봉투를 책상 위에 단단히 놓고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그때 결혼식에서 그들에게 선물한 채권 통지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찾는 첫걸음이었다. 이제 그 봉투는 여성들의 희망과 감사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이 나의 진정한 승리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휴대폰이 울렸고 해외 기자의 문자였다. 이수진 씨, 인터뷰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많은 여성들이 힘을 받고 있어요. 나는 미소를 띠고 문자를 답했다. 다음엔 함께 아시아 여성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으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결혼 생활 당시의 순진한 모습은 없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수진, 공인회계사이자 여성들의 편지다. 오늘도 센터에서 기다리는 여성들을 위해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과 지원의 여정은 계속된다.